이게 도대체 어떻게 호감이야? 하는 것들이 시그널이야. 인프피들은 일단 호감이 생기는 순간 텔레파시를 보내는 유형인데, 우리가 인프피들의 호감을 눈치챘을 땐 이미 그들은 마음을 접은 뒤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INFP들의 연애는 닌자형에 가까워서, 여러분이 INFP한테 관심이 생겼다면 얘가 나한테 호감인가? 아닌가? 이러고 고민하는 것보다 인프피를 혹하게 만드는 플러팅을 먼저 하는 게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아요. 선수를 쳐야 된다고. 그래서 준비한 2번 이야기. 난이도 상타치. INFP들이라면 무조건 반응하는 플러팅. 따단! 첫 번째, INFP 심화편. 그들이 알고 싶다. 사람들의 연애 스타일을 보면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능동형과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수동형이 있어요. 근데 INFP들은 수동형인 척하는 능동형에 가까워. 취향이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무조건 헌신적이고 잘해주고 잘 맞춰준다고 마음을 열진 않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도 적극적으로 플러팅은 하지 못하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애들이 얘네들이란 말이지. 연애 취향은 능동형인데 하는 짓은 극수동적이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건 고작 주변에서 알짱거리기 기능밖에는 없는 작고 소중한 애들이에요. 사실 얘네들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거나 단체 생활을 할 때도 다수한테 묻혀가는 것처럼 자기의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게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 있어. 살짝 미어캣 같은 느낌이야. 존재감 은폐은폐하는데 천재지. 하지만 이런 인프피들이 친한 사람한테는 또 안 그런다? 막상 가까워져 보면 인프피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나누고 싶어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공감받고 싶어하고 있다는 티를 온몸으로 내고 있는 게 보여. 사회생활 모드랑 친한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모드가 딱딱 구별이 돼 있는 애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INFP의 어떤 모습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인프피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알기가 좀 쉽겠지. 만약 여러분이 아직 인프피랑 친해지지 못했다면, 너도 그거 알아? 나도. 나 이거 아는 사람 못 봤는데. 너도 그 영화 좋아해? 야, 나도. 나 어제도 봤잖아. 이렇게 우리 같은 취향은 드문데 만나서 너무 신기하다 하는 리액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는 이걸로 대부분의 INFP들이랑 친해질 수 있었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게 있어. 꺾이지 않는 마음. 인프피들은 꽤 방어적이다 보니까 낯가림을 좀 철벽처럼 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까워질 때 보면 얘 나랑 대화하기 싫어하나? 얘 나 싫어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얘랑 무조건 친해지겠다라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없으면 가까워지기 조금 힘들 수가 있어. 알겠지? 우린 요걸 베이스로 깔고 인프피들의 호감 시그널을 봐줘야 돼요. 두 번째, INFP의 호감 시그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 텔레파시를 쏘는 것도 플러팅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가 바로 INFP, 인프피들이에요. 인프피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혼자 의식하는 것도 플러팅이 된다는 거야. 이만큼 수동적인 유형이다 보니까 인프피의 호감 시그널을 볼 때는 기본 오브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주변에 얼쩡거리기, 연락 잘 받아주기, 시선 자주 마주치기. 이게 딱 베이직 호감 시그널이라는 거야.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인프피들은 자기의 관심사 영역이 뚜렷해가지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잘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눈이 자주 마주치는 걸로도 아이 컨택을 하자마자 피하는 것만으로도 호감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프피가 여기서 더 하지 않아? 그건 거의 고백을 했다고 보면 돼. 호감보다는 안달이 나 있는 상태에 가깝다는 거지. 대부분 INFP들은 손톱으로 호감을 파악하는 게 절대 안 되지만, 별로 안 친한 사이에서 손톱이 왔다면 그건 이미 제가 여러분한테 빠질 만큼 빠져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카톡의 내용은 크게 기대하지 말아요. 어차피 뚝딱거리는 애들이라서 기껏해야 날씨 얘기? 어제 했던 얘기? 뭐해? 이 정도밖에 못할 거거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준다면 인프피가 먼저 손톱을 보내고 나서 자기가 먼저 끊으려는 행동을 하면 거의 완벽한 호감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오늘 날씨 되게 춥더라. 출근 잘했어? 라고 지가 먼저 선톡을 해놓고 이제 회사 도착했겠다. 수고해. 이렇게 뿅 나타나서 먼저 꺼져 안녕 하는 카톡으로 마무리를 지을 때가 있단 거야. 이건 진짜 100% 시그널이라고 봐야 돼요. 인프피들은 거절에 대한 데미지를 굉장히 크게 받는 편이라 대인관계에서만큼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높은 편이 아니야.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바쁘다고 자기 카톡을 씹을까봐, 자기 카톡이 그 사람한테 방해가 될까봐 엄청나게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결국 먼저 손톱을 한다고 해도 얼마 안 가서 나 꺼질게 하고 꺼지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 여러분이 이것까지 봤다면 뒤에 것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영상 끄고 언제 고백할까를 생각하면 돼. 이미 거의 끝난 상황이거든. 세 번째, INFP가 빠질 수밖에 없는 모먼트. 인프피한테 마음이 있는 분들은 관심은 주면서 만날 약속은 함부로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걸 머릿속에 꽉꽉 넣어놔야 돼요. 데이트하면서 친해지고 관심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친해지고 관심을 받아내고 나서 데이트를 하는 매뉴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컷 대화하고 공감 다 해줘놓고 맥락 없이 근데 너 주말에 뭐해? 이렇게 들어가는 건 피하는 게 좋겠지. 이러면 우리의 공감과 친밀감은 그냥 만나기 위한 수작처럼 보여서 인프피들은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을 할 때나 우연히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친분을 위한 대화로 인프피들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만약 여러분의 취미나 관심사가 다양하다면 그런 여러분의 관심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걸 추천해요. 인프피들은 먼저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와 공감대를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자기의 관심사가 있다면 가까워질 생각을 하는 수동적인 애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INFP와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픈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인스타 염탐이나 주변 탐문도 도움이 되긴 해요. 인프피가 동물을 좋아한다면 강아지 봉사활동 얘기를 우리가 먼저 꺼낼 수 있을 테니까. 그죠?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정보 수집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때는 카톡이나 대화를 할 때 링크 공유를 추천해. 동물 MBTI 테스트, 캐릭터 MBTI 테스트 같이 좀 더 귀엽고 재밌는 심리 테스트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공유해가지고 서로 해보고 결과를 보면서 너 핫쇼핑이야? 뭐지? 난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 흐름을 만들면 빠르게 편해질 수 있어. 이런 대화에서 인프피는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지는 않을 사람, 나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거기서 또 마음을 열게 된단 말이죠. 이 방법으로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는 전연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술 잘 안 먹으니까 같이 조용한 데 여행 다니고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했는데 전에 만났던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툭! 나는 연애할 때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던져주면 다 한 거예요. INFP들은 가능성에 자기의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여러분이 나랑 만나면 행복할걸? 나 정도면 연애할 때 재밌을걸? 너 나한테 이해 많이 받을걸?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썸 타고 연애로 넘어가기가 쉬워지거든. 딱 기억했지? 지금까지 알려준 인프피들의 베이직과 심화 버전으로 새해에는 원하는 사람과 달달한 연애할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